드릴게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제가 되게 지금 크게 우려하는 건, 그러니까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장현이 그 반보수 투쟁, 반보수 정권 투쟁,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인 인수위 때 문재인 정부가 아닌 윤석열 인수위를 향해서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전장현이 인수위 사무실 앞에 있는 지하철을 뭐 막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신용산역 이쪽을 막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전장현 시위 때 전장현이 시위하고 이 국내에서 놀라웠었던 건 국민의힘 보좌관에 전장현 사람이 심어져 있었죠. 그리고 인수위원장 안철수 대표는 장례식에서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서 이걸 찾아온 전장현 대표 박경성을 무릎 꿇고 맞이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안철수 비서실장 김도식 실장은 박경성 노들대학 교사 출신으로 운동권 부문운동으로 사회운동을 시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꼬라지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전국민중행동이 출범하고 이 시위를 쭉 움직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보수들이 별 관심들도 없고, 일단 진영전의 서막은 이제 그 전장현이었단 말이에요. 전장현으로 정권 교체에 이제 잽이 날아온 건데 그걸 전선을 치질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활동가였던 걸 여러분들 다 지켜봤으니까 알 거고, 제가 뭐 이준석 대표하고 이거를 전선을 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이준석밖에 없었다니까. 그래서 맨 처음엔 뭐 윤석열 핵심 세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쪽에 전장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씨가 안 먹혀. 다들 그 인사 누구는 어디 가고 벼슬하기 바쁘고 농공행상에 하기 바빠가지고 정신들이 없더라고.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말이 안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 전장현부터 이렇게 밀리면 앞으로 화물연대부터 시작해서 뭐 건설노조 쭉쭉쭉 다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근데 이건 아무도 인수위나 기타 등의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야 어이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어떤 분한테 지금 제가 그 누군지 여러분들 다 추측이 가능하실 텐데, 제가 페북에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셨던 어르신 같은 분, 현직 장관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전화를 했어요. 이거 전장현 이거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이거는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 해보는 게 좋겠다, 그분이 조언을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거 전장현 문제 지금 다들 정신이 없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도 이거 지금 잘못하면 약자로 괴롭히는 뭐 여성 괴롭히고 장애인 괴롭히는 그런 정치인으로 다들 취급해버리는데, 전장현 문제는 당신이 좀 다뤄줘야겠다. 응? 나다 이쁜 치킨 토끼님 눈치 더럽게 빠르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제가 여러분 그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얼마나 껄끄러웠어. 응? 그랬는데도 이제 이렇게 진짜 이준석하고밖에 하실 사람이 없구나 그랬다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어디 전장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쭉 봤어. 그랬더니 전장현 그렇게 그 탈시설 반대하는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다 인터뷰를 하고 뭐를 해도 다들 관심이 없어. 주요 권력이 권부에 있는 사람들이란 뭐나 전화해도 이제 받지도 않고. 와,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무슨 내가 내 사리사욕 청탁도 아니고 당신들 정당을 위해서 전장현 목소리가 아니라 이 탈시설 반대하는 어머님들이나 이쪽 목소리 들어야 된다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니까는 뭐 비서관이 막 본인들이 대선 때는 본인들이 전화 받더만 이제는 비서들도 귀찮아해. 내가 치사하고 들어서 이제 전화 안 한다 막. 저도 이제 삔또가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이 반일선동 있잖아요. 반일선동 관련돼서도 이거 쟤네들이 위안부 문제, 위안부 한일 관계 정상화에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그게 또 다시 쟤네들이 반일선동할 거 아니야. 그래서 위안부 운동이 어떻게 문제가 됐고, 그 윤미향과 그리고 해외에 있는 코리아연대, 윤미향과 코리아연대의 관계든 기타 등등 되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얘기했다고. 위안부 협상 정상화 과정에서 저기 외교 이슈가 터질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데 내가 답답한 거는, 근데 이우연 박사님하고 유석춘 교수님하고 만났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위안부 전문, 그런데 그분들이 또 전면에 나서면은 또 욕을 개쳐먹을 거 아니에요. 뭐 친일파다 뭐다 이런 프레임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만났다면 뭐 정당이 됐건 뭐 청와대 뭐 무슨 실이 됐건 다들 얘기를 해서 작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작전이고 뭐가 없어.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시민사회 분들은 이제 그 이영훈 교수님이나 뭐 이우연 박사 뭐 이런 낙성대 연구소 분들이나 뭐 유석춘 교수님과 쟤네들이 조리돌림 해가지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쓰레기로 낙인이 찍혀버렸잖아요. 그런 문제들 이거에서 어떻게 풀어서 사람들이 다 이거 하면 뜨하면서 도망갔는데 어떻게 이걸 전선을 펴야 될지 정당 차원이나 청와대 사원이나 시민사회나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하고 얘기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건데, 이제 이우현 박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유석춘 교수가 뭔지도 잘 모르는 거지. 이런 와중에서 이우현 박사하고 주옥순 대표는 또 독일에 가서 시위를 했어. 그랬더니 진보 세력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네. 전술이 없잖아. 전술이 없고 다들 원균이라고, 원균. 내가 오르니까 그냥 직진이야 이거야. 아니 그럼 국민의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우현 박사하고 주옥순 대표 간 거, 그래 그게 전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건 나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국민의힘 이번에도 안철수계야. 이태규 의원이 바로 일본 앞잡이냐 이런 식으로, 야 민주당 프레임 그대로, 토착외고 프레임 그대로 들고 오네. 문제는 이우현 박사의 그 시위를, 그 독일 그 위안부는 사기다 이거에 대해서 나와서 난리를 지금 코리아 연대, 거기 코리아 연대랑 연결되어 있는 그게, 아니 완전히 시뻘게 가지고 그거 뭐야, 이적 단체로 돼 가지고 미국 프랑스로 튀다시피 했었던 그 집단인데, 그 집단이 그렇게 하는 거를 윤미향과 그들 간의 관계라든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애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윤미향이 표면화돼 있으면 그걸 후벼 파서 막 전선을 치고, 얘네들이 위안부 전선에서 어떻게 해야 됐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시뻘건지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랬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 활동가들 움직여서 연구자 이우현 박사 이렇게 해서 갔더니 이미지 또 똥망대, 전선이 일그러져. 거기다가 이태규 의원은 비토 목소리네. 응? 아니 이거 보면 시민사회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전술도 없어. 눈치를 보지도 않아. 대통령실도 뭐 정당도 완전히 다 따로 놔라. 시민사회, 대통령실, 정당이 완전히 따로 놔라. 그러면 이거 윤미향을 잡겠어요? 코리아 연대가 어떤 데인지, 윤미향이 그들하고 뭐를 했는지, 윤미향하고 코리아 연대가 난리를 치는 전선에서 아무 말 못하는 우파가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우현 박사하고 주옥순 대표하고 선을 긋는 건 선을 긋는 거고, 코리아 연대 그 이적 단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좀 어떻게 전선을 펴야 되는 거를 누군가는 하고 좀 작전을 내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뭔 얘기들을 해도 다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 이거 무대뽀지, 무대뽀. 아니 무슨 수로 좌파를 이겨,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좌파는 어때요 여러분? 좌파는 언론사, 좌파 한겨레, 경향,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언론들, 오마이가 됐든 뭐가 됐든, 언론, 스피커, 김어준 같은 스피커, 청와대, 정당, 그리고 뭐 시민사회 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움직이잖아요, 쟤들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콩가루여가지고 되겠어? 쟤들이 이제 각 잡고, 쟤들은 한 번만 이기면은 싸그리 그거를 밀어버리면, 뭐 세월호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만 걸리면 그냥 그거로 선정해서 쫙 밀고 오는데, 여기는 99번, 100번, 99번을 이기고 한 번을 져도 지고, 저기는 한 번만 이겨도 이기는 이런 게임을 하고 있잖아, 지금. 거기다가 작년에 뭐 여러분들 제 방송 보셨지만, 분들은 제가 택배, 건설노조, 화물연대 이런 얘기 한두 번 했나? 근데 요번에 건설노조하고 화물연대 나와가지고 뭐 레미콘, 뭐 트럭, 뭐 이렇게 뭐 해가 쭉 하니까 그 사람들 뭐 안전운임제 이런 거 다 관철시키잖아. 그러면은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야 윤석열 정부 들어봐야 뭐 바뀌는 거 하나도 없네, 좌파 세상이네, 이런 얘기밖에 더 나오나? 화물연대가 나섰으면 그 다음에 공공운수 서비스 노조의 구조상, 다음엔 보건의료노조, 그 다음엔 금속노조면 현대자동차 기타 등등 여기 순차적으로 나올 텐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닌가? 아무 생각들 없어요. 아무 생각들이 없다. 뭐 제가 여러분 뭐 대통령 근처, 당대표 근처, 뭐 시민사회 얼마나 다 우퍼판을 또 뒤져봐야 뭐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 돌아다녔는데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없다니까?
뭐지? 좌파하고 전선을 치는 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와. 지금 올 가을이면 분명히 여러분 백남기 농민 생각나시죠? 올 가을이면 농민단체들이 또 가을철에 나와서 난리를 칠 거라고. 벌써 페미단체들이 여가부 예산을 빼먹어가지고 20대 애들 계열받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아니 그러면 민주당에 지금 여러분 뭐 97세대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97세대 중에서 저는 저거 한총련 세대 정말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한총련 세대 지금 벌써 이제 40, 50, 40대 후반 50대일 줄 넘어가는데 그 한총련 보좌관들이 국회에 있으면서 그 좌파에 있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시민단체 이거랑 연결돼 있고 지자체와 정권을 다 연결시키는 그 고리로 해가지고 먹고 살고 먹여 살리고 뭐 하면서 얘네들이 조직되어 있는 그 규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 내부에 어느 정도로 프락치가 침투되어 있는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고. 아니 나는 지금 도대체 국민의힘 노선이 뭔지 모르겠어. 노선이 있어야 그 노선에 따른 준비를 하지. 거의 모든 전선에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좌파 단체들이 요구하는 거 거의 다 관철되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싸울지, 누가 싸울지, 어떤 전선을 필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냥 쟤네들이 계속 길거리 나오면 계속 당하는 거야 계속. 그리고 타협하면 돼. 타협을 하는 뭐 하나에서도 어떤 건 타협을 하고 무엇은 용납하지 않고 지금 그런 선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좌파들이 라고 정권 바뀐 다음에 전선을 제대로 못 쳐. 특히 뭐 그러면서 민주당 뭐 문재인 그러면서 이제 그 민주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이나 뭐 청와대에서 이런 걸 한 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 일명 그 관료 사회나 이런 데는 잘 알아. 그래서 쳐.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하고 뭐 그런 강요들은 그렇다고 쳐. 그러면 바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당이나 시민단체들 뭐 기타 등등 이 우파 진영이란 데가 바닥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출세하고 고시 붙고 명문대 나오고 이런 세상만 알지, 이 바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까지 모르면은, 응? 이렇게까지 모르면 어떻게 이게 정권이 유지가 돼요. 응? 아니 관료사회에서 청와대에서 무슨 부처에서 뭐 블랙리스트가 되니 화이트리스트가 되니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이 좌파의 진지전을 어떻게 상대할 거냐고. 응? 시민사회, 다시 말하지만 시민사회 언론 정당이 똘똘 뭉쳐있는 저 좌파 세력의 압도적인 힘이 안 느껴져? 아니 그리고 대통령 후보 하나도 만들지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사람이야? 꼬운 거잖아. 꼬운 거 밖에서 외부 사람 꼬아서 간신히 대통령 선거 이긴 주제들에 국민의힘 무슨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무슨 개짓거리들만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개목걸이 걸려가지고 질질 좌파들한테 끌려나서 조리돌림 당한다고. 응? 지금 강규영 이사장님 그 KBS 이사에서 할 때 얼마나 난리들이었어. 유석춘 교수 연세대에서 얼마나 개무양신을 당하고 이우현 교수 그 박사님들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리돌림을 당했냐고. 그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얼마나 조리돌림 당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여의도에 있는 인간들은 이게 상관이 없어. 재빠르게 손절하고 탄핵 동참하면 지금처럼 권력 잡고 건재하잖아요. 탄핵 동참한 대가로 문재인 인간들이 지금 국힘의 사람들 봐준 게 한두 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음모론이라고 하겠지만 문재인 인간들이 탄핵 동참한 인간들은 안 건드렸잖아요. 탄핵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 쓰레기 만들고 숙청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탄핵 동참했었던 사람들 세상이잖아. 뭐 윤핵관이 됐건 이준석이 됐던 국민의힘 자체가. 그래서 나는 태극기 어르신들의 속에서 뒤집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더 웃긴 거는 이준석하고 윤핵관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가 그렇게 또 달라? 탄핵 동참이냐 아니냐, 탐찬이냐 반탄이냐고 그 기준으로 하면. 아니 난 보면 다들 그냥 피해 굶주려 있는 것 같아. 응? 존나 진짜 기회주의자들이고 좌파랑 싸울 생각 안 하고 자기 이권 챙겨 먹고 좌파랑 싸우다가 자기가 기스나는 건 진짜 싫어하면서, 응? 자기 이권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겠고. 뭐 이런 기회주의자 쓰레기 새끼들이 다 있어요. 10년 말이지. 거기다가 응?
지지자들도 엄청나게 선동당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꼬라지면 중국 불락지가 국민의힘에 몇 명이나 들어있는지 확인이 안 돼. 이러다 까딱하면 그냥 대한민국이 중국 패권에 편입되어 있는 불상사가 벌어지지라는 법이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그 보루로 역할을 해야지. 대한민국이 미국 영향권 하에 있는 국가로 딱 자리 잡는 지금 이 패권 전쟁 시기에 북한하고 우리의 운명을 가른 게 뭐야? 북한은 소련 진영으로 넘어갔고 우리는 미국 진영으로 넘어간 게 그 두 나라를 갈라놓은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야. 소련으로 북한이 편입됐느냐, 미국으로 남한이 편입되냐, 그거였었던 거랑 똑같이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들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두 패권 강대국이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 투표를 해서 이란처럼 1979년에 이란처럼 스스로 반미 국가가 되는 그런 멍청한 짓을 우리가 안 할 것 같냐고. 저 민주당 새끼들이 지금 이 돌아가는 꼬라지는. 걔네들은 뭐예요 여러분? 토착외구를 하는 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기타 등등 하는 사람들 저 새끼는 다 토착외구라고 불러요. 일본한테 붙었다, 미국한테 붙었다 이랬다. 그러면 쟤네들은 무슨 생각해요? 중국한테 붙어서 여기가 중국 영향력 하에 들어오면 모든 걸 다 뺏고 지네가 이 나라의 최정점에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들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위중한 상황인지에 대한 감들이 없어.